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게임은 파이어볼 아일랜드 불카의 저주입니다. 먼저 게임 준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카가 헬기장, 여기 헬기장이거든요. 헬기장 방향을 바라보도록 섬의 정상에 두고요. 그 다음에 다리 2개, 여기가 다리예요. 다리 2개를 둡니다. 그리고 사다리도 놓고요. 자, 다리에는 이렇게 다리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다리도 이렇게 사다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불카의 심장인데요. 불카의 심장을 이렇게 표시된 데에 올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 보이시죠? 여기 나무들을 조립해서 나무 칸에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꽂아주실 때 주의할 점은 불카를 모두 향하도록 이 나무 뿌리가, 여기가 나무 뿌리거든요. 얘가 불카를 모두 향하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물카드가 있네요. 보물카드는 보물칩들은 여기 보물칩들이거든요. 이렇게 표시된 곳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놓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잿빛 구슬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덩어리 구슬이 있어요. 불덩어리 구슬은 섬의 틈새에 하나를 놓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자, 여기다가 3개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이렇게 섬의 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 구덩이 위에는 행운의 동전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를 조립해서 헬리콥터 위에 모든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헬리콥터는 헬기장이랑 이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요거 설명드려야겠네요. 요 표시 있죠? 요 표시는 요 보물칩을 이곳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숫자 보이시죠? 얘가 동굴입니다. 동굴이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기 표시가 바로 이제 사진 지점을 찍는 곳입니다. 이 노란색도 보이시죠? 네, 노란색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기 앞서서 여기 있는 활동 카드를 2장씩 모두 나눠주고요. 각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템 카드들을 1장씩 나누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게임이 자기 차례가 되면 4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의 말이 넘어져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근데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아랫부분 보이시죠? 이 가장 아랫부분 빼고 다른 부위가 섬의 어느 곳에 닿아 있으면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런 강 같은데 보시죠? 이런 강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넘어져 있다라고 하면 쭉 흘러내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쭉 흘러내려서 강이 끝나는 지점 또는 용암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섬 바깥에 가끔가다 이렇게 섬 바깥으로 뿅 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원하는 동굴 어디에서든 자,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장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걸쳐 있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 칸을 선택해서 이제 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행동, 자신의 말을 이렇게 세웁니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 할 행동은 자신의 액션 카드 1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액션 카드는 자, 뒤를 보시면 이동사라고 써있죠. 그러면 4칸을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선 특수행동 같은 카드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동 후에 그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특수행동은 해도 자, 그럼 기본적인 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자 6을 해서 6칸을 간다라고 하면 자, 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파란색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6칸을 가면 되는데요. 중간에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갔다가 다시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있는 칸은 똑같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가게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을 뛰어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상대방으로부터 보물칩 하나를 훔쳐올 수 있어요.
근데 보물칩은 내가 가져오는 순간 이렇게 뒷면으로 갖다 놓잖아요. 자기 앞에.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자기가 골라서 훔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 볼카의 심장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이 볼카의 심장도 훔쳐올 수 있어요. 뛰어넘으면요. 그러면 이 이동 카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평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동 10. 그럼 10칸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후에 잿빛 구슬을 발사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잿빛 구슬을 발사하면 되는데요. 이때 잿빛 구슬을 발사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빵 치면 안 되고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챙겨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동을 4칸까지밖에 못하는 대신 보물을 다 챙길 수 있는데, 자신이 이동하는 칸의 보물은 지나가면서 보물칸 하나당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여긴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가져가고, 여기서 또 하나 가져가고, 이럴 수 있는데, 아까처럼 자, 이런 이동 카드 4가 나왔을 때는 자, 보물칸이 하나가 있더라도 다 싹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여기는 3개가 한 보물칸에 있거든요. 그러면 3개를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물이. 그래서 3개가 같이 다 이어져 있어서 3개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동 12칸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하는 동안 보물단지에서 보물을 가져올 수 없어요. 즉 내가 아무리 여기를 이렇게 쭉 지나간다 그래도 여기 있는 보물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단 사진 카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특수행동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특수행동은 얘는 나무 뿌리나 볼카를 한 칸 돌릴 수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린다거나, 자, 볼카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돌릴 수 있다는 카드예요. 자, 마지막으로 대격변 카드가 있어요. 이 대격변 카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섬의 틈새에 있는 모든 불덩이를 구슬을 볼카에 넣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섬에 여기 구덩이가 보이시죠? 여기가 섬의 구덩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곳.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떨어뜨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대격변 카드를 여기다 둡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누군가 또 대격변 카드를 또 쓰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 대격변 카드를 또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칸에 오게 되면 여기 있는 구슬 중에 하나를 다시 여기 올려놓. 물론 아까 사용했던 구슬은 당연히 이렇게 제자리에 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활동 카드뿐 아니라 다른 사용했던 활동 카드 모두를 다시 섞습니다. 다시 섞어요. 자, 그러다가 또 다시 대격변을 누가 쓰고, 또 누가 쓰고, 그리고 또 누가 써요. 그럼 또 3장이 모이게 되면 또 하나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3개가 또 차면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게임이 그 즉시 끝나지 않고 헬기가 옵니다. 네. 요 게임 끝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말이 구슬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플레이어를 쓰러뜨렸다면 그 플레이어가 버린 보물 1개를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자기 자신은 기념품 카드 하나도 얻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플레이어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굴린 구슬에 내가 맞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 보물 칩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구덩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버리게 됩니다. 그럼 구덩이는 언제 쓰냐? 게임이 끝날 때쯤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말이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나무 뿌리가, 여기 표시가 나무 뿌리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내가 3칸을 간다고 여기서부터 했을 때 바로 여기를 띄워놓고 1칸, 2칸, 3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가면서 이 동굴에 도착을 하게 됐다. 아니면 뭐 지나가는 길인데 가게 됐다 그러면 주사위를 굴려서 다른 동굴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행동 카드로 자, 8칸을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 둘, 3칸 갔죠? 3칸 갔죠? 동굴까지.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에 나온 숫자
있는 동굴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2번 동굴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굴은 각각 숫자가 2개씩 있어요. 그리고 아까 3칸 가고 5칸 남았었죠? 그럼 마저 5칸을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와 사다리가 있거든요. 이곳은 내가 숫자가 몇 칸이 남았든 간에 무조건 멈춰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8칸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칸만 가고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사진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사진 표시. 사진 표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나는 그곳에 위치한 사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파란색이에요. 그럼 파란색은 2가지거든요. 근데 2개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곳이라고 해볼게요. 이곳이라고 해보면 자, 둘 중에 2카드 중에 자, 어느 곳이죠? 여기죠. 그러면 이 독사 통행로 카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찰칵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5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사진을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미 내가 이 같은 색깔의 사진을 갖고 있을 경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아까 요곳에 도착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요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갖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요 파란색 도착했더라도 다른 파란색에 도착했더라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사진 카드를 모두 가져간 경우입니다. 즉 독사 통행로에 도착을 했는데 독사 통행로 카드가 다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가져가서 그러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어가 그 사진 칸에 있는 경우에는 못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4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가 나왔으면 하나, 자 여기 누군가 있으면 뛰어넘게 돼요. 둘, 셋, 넷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도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진 카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플레이가 없다면 하나, 둘, 셋, 넷 지나가면서 이 사진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카드 3장을 모으게 되면 자, 이 다른 누군가는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3장을 모으고 헬기장으로 가게 되면 그 즉시 헬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에 탈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여기 불카의 심장 보이시죠? 얘가 불카의 심장인데 이 불카의 심장도 마찬가지로 보물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이 부분을 지나가면 바로 불카의 심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카의 심장을 가져갔다면 그 즉시 불덩어리 구슬 하나를 섬의 틈새에 추가합니다. 즉 게임이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다음은 기념품 카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념품 카드를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스노우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넘어뜨렸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또는 여기 보면 액션 카드를 뽑을 때 사용합니다. 액션 카드 사용을 마친 뒤 사용합니다. 보물을 벌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 조건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서 효과가 발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공원지도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들어갈 때 사용합니다고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갈 때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원하는 동굴로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자, 게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의 사진 카드를 가지고 헬기장에 도착을 하면 헬기가 되돌아옵니다. 또는 섬의 틈새에 빨간 구슬 있죠? 네, 불구덩이 구슬이 4개가 모이면 그 즉시 헬기가 돌아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헬기를 헬기장 옆에 놓게 되고요. 이제 모든 친구들은 헬기장을 통해서 헬리콥터에 탈 수 있어요. 사진 카드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탈 수 있습니다. 자, 헬기장에 도착한 뒤에는 이동 숫자가 남아있더라도 바로 헬기장에 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딱 맞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에 헬기에 타게 됩니다. 네. 자, 헬리콥터에 탑승할 때 구덩이에 있는 토큰 1개를 선택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점수가 제일 높은 친구는 요 행운의 동전이겠죠? 자, 얘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가져오겠죠. 그리고 나서 헬리콥터에 탑승한 친구는 다른 효과로 인해서 뭐 넘어지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헬리콥터에 탑승한 친구의 보물도 훔칠 수 없어요. 그러면 헬리콥터에 탑승한 친구는 노냐? 아니에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헬리콥터에 떠날 수 없지만 자신의 액션 카드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이 카드를 내었다. 그러면 이동 6칸은 못 가지만 기념품 카드 한 장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헬리콥터에 탑승을 하거나 또는 헬리콥터가 돌아온 뒤로 모든 친구들이 자기 차례를 2번씩 진행하면 그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점수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물을 계산할 건데요. 보물은 한 색깔의 보물이 하나가 있으면 1점, 2개가 있으면 3점, 3개가 있으면 6점, 4개가 있으면 10점, 5개가 있으면 15점을 받게 돼요. 그런데 5개보다 더 많아도 15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물도 모두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물을 모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15점, 5개 모았으니까요. 3개 모았으니까 6점, 그리고 하나 모았으니까 1점. 그래서 총 22점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볼카의 심장인데요. 이 볼카의 심장은 그냥 7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 점수가 있어요. 사진 점수는 각각 하나당 5점씩이에요. 5점씩인데 헬리콥터에 타야지만 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에 못 타면 사진 점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행운의 동전이 바로 6점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헬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고요. 아무도 헬기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헬기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보라색 플레이어가 더 가까이 헬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라색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볼 아일랜드 불카의 심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